아이들은 나라님에게 바쳐진 몸 하기에 함부로 처신할 수 없느니라. 또한 너희에게 간곡히 이르노니 깊이 새겨들어라. 여기는 나라님이 계시는 대궐 아니야. 각별히 그 언행에 주의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대궐 방리를 모두 잊도록 애써 마음을 닦을지니. 그렇게 하겠느냐? 예. 너희들도 차차 깨닫게 될 것이지만은 이 말을 부디 명심해라. 나라님을 외시는 상궁나이는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다 했다. 10마디 말 중에 9마디를 잘하고 1마디를 잘못했다 해도 그림자를 남기는 일이며 10가지 행실 중에 9가지 행실이 모두 이치에 맞고 1가지 행실이 이치에 맞지 아니해도 그림자를 남기는 일이라 했어. 알아들었느냐?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네. 장차 상궁나인이 되어질 생각시 혹은 아기나인을 뽑는 것도 4년에 한 번씩 행하여 대개의 경우 현직 궁녀들의 인척에서 뽑는 것이 통례로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궐 밖에서 일단 심사를 거쳐 오늘 입궁하게 된 것인데. 몇 살이냐? 5살입니다. 거듭 이르노니 각 처소에 돌아가 한사코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 말지니. 알아들었느냐? 마마님, 마마님, 마마님. 아니, 가서. 마마님. 마마님. 얼핏 약원에 다녀올까요? 글쎄, 대개 아기나인들을 다룸에 있어 엄한 것만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야.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너그러움이 있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렵고 까다로운 대내 법도를 쉽게 익히도록 해야 해. 무던히 다 일렀습니다.
저 아이들은 대개 어미의 품속이 아니면은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이야. 밤이면 밤마다 어미 꿈을 꾸게 될 테니 어여쁘게 다룰 거 뒤집지 말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쩌다 아기 나인으로 있다가 쫓겨나는 날에는 그 아이는 평생 시집을 못 가고 마는 거야. 또한 설사 쫓겨나지 않더라도 아기 나인으로 대궐에 들여보낸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있으니 그 일 또한 해석한 일, 안 사고 닦고 아끼듯 다루어야 장차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예, 나는 괜찮으니까 급히 각 처서를 돌아보도록 해. 예. 제조 상궁 혹은 큰방 상궁이라 불리우는 이는 본래 상궁 나인 기백명 중에 으뜸이며 어명을 받들어 내전의 재산을 관장하기에 정승벼슬이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시로 들어왔을 때는 익히 알 것 다 알고 들어왔으리라.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15, 16년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관례식을 치르게 되고 관례식을 치러야 비로소 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15, 16년을 배우고 익히노라면 나라님께서 봉첩을 내리시며 증오품의 상궁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15, 16년이 흘러야 더러는 아리꼬 상궁이 되며 으뜸이신 큰방 상궁도 되는 것. 눈썹 하나 까딱하는 데에도 대내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릿고 상궁 혹은 부제조 상궁이라 불리우는 이는 큰방 상궁을 보필해서 주로 내전의 간곡간 출납을 전담했다. 너희들처럼 생머리를 메고 자주 댕기를 늘어뜨렸을 땐 생각시 혹은 아기 나인이라 부르게 되고, 나처럼 남치마에 옥색 사무장 저고리를 입고 조진머리에 개구리 첩지를 달았을 땐 나인이지만, 너희들이 부를 땐 항아님 혹은 스승 항아님이라고 부르느니라. 은첩지나 금첩지를 꽂았을 땐 반드시 마마님이라고 칭하지만, 앞으로 10여 년 지나도록까지는 감히 가까이 마마님을 배울 수도 없으니 마마님이란 말을 입 밖에 내려고도 하지 말아라. 알아들었느냐? 예. 궁중에는 7개의 처서가 있어 상궁 나인들이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라님이 계시는 지밀 처서는 거론치 아니하고 보통 6처사라고 하는 것이란다. 첫째는 나라님의 옷을 짓는 침방 처서가 있고, 둘째는 나라님의 옷에 술을 놓는 숯방 처서가 있고, 셋째는 조속으로 세습물을 대령하는 세숫간 처서가 있고, 넷째는 조속으로 수라상을 거행하는 생가방 처서가 있고, 다섯 번째는 생가방 처서를 도와 수라상을 거행하되 큰 잔치를 도맡아 하는 소수방 처서가 있고, 마지막 여섯째는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세당방 처서가 있느니라. 그런데 장차 너희들은 지밀 처서를 나아갈 생각시야.
감히 어떤 처서의 생각시들은 견뎌볼 수도 없지. 장차 배우고 익히는데도 몇 곡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알아보기 쉽게 지방 생각시와 친방 생각시는 치마를 외로 입느니라. 내 말 알아들었느냐? 예. 그래, 지밀처서는 어떤 곳이라고 했지? 지밀처서는 나라님이 기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을 텐데. 지밀라인은 각각 4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올라갔다가 오후 3시경에 내려오고 오후 3시부터 아침까지 격일제로 근무를 했으니 이를 가리켜 번살이라 했다. 그런데 야근의 경우에는 목침과 포대기만 주기에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잠을 잔다 해도 잠깐 엎드려 조는 방법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청룡이가 꿈을 꾼 것이로구나. 이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야. 집으로 보내주셔서. 오호, 네가 지금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대궐에서 쫓겨난 집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요. 자자자자, 이 할매하고 자자. 당장 울음을 그치지 못하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곡소리를 해두란 말이냐? 이제 너희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살아야 하는 거야. 설사 대궐에서 쫓겨난다 해도 일단 나라님께 바쳤던 몸을 누가 거둘 것이냐?
어머니 사랑이라니.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아니하리라. 무릎을 꿇어라. 두 손을 하늘로 툭겨들고.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어미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너희들 중에 내 젖을 만지지 않고 잠든 사람은 누구냐? 결코 꾸짖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예, 마마님. 아니, 아유, 조용히 어서 줄을 서야지. 자, 쉬. 자, 여기로. 자, 어서. 다시 손 한번 앞으로 이른다. 하고. 골래에선 벼락치는 일이 있어도 뛰는 법이 없느니라. 종정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뛰더란 말이냐. 이후 뛰는 아이가 있을 때는 어미 벌을 다스릴 테니 그리야 할라. 알아들었느냐? 네! 대답은 큰 소리로 목청을 돋구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지막하면서도 위엄 있게 하는 것이니라. 알아들었느냐? 자, 모두 동편을 보고 서라. 나라님께 아침 문안을 올리는 것이니라. 상감, 아침 타락죽은 그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타락죽을 올릴까요? 듣거라. 예, 대령이요. 타락죽을 올려라. 예, 타락죽이네, 대령이요. 봄이 옵니다. 조금 전에 생과방에서 타락죽이 거행됐사오니 드소서. 실로 난감한 일이야. 무름지기 상국 나이는 골래에서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더더욱이 죽어서도 아니 된다 했는데 내 웅이를 조석으로 받아 마셔가면서 살아야겠다니. 엊그저께 들어온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도 없고. 마마님, 떠나시다니요. 떠나야지. 아니 되옵니다, 마마님. 시냇물이 자체 없이 흘러가다 혹은 섬돌이를 비끼는 달빛이 자체
엉치를 남기지 아니해도 나도 자취 없이 사라져야 하는 거야. 일국의 금방상궁이 병들어서 대궐에서 죽었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 하오나 내가 차마 걸음을 재촉하지 못한 것도 마마님. 잘들 지켜봐라. 걸음을 걸을 땐 눈은 서너 발 앞을 보되 위로 뜨지 말 것이며 어깨는 안으로 좁히되 결코 겨드랑이가 떠서는 안 되고 두 손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잡고 발뿌리는 흩어짐이 없이 곧장 내 뻗으나 사뿐사뿐 걸어야 하느니라. 사뿐사뿐 걸으라고 해서 깡충거려서도 아니 되고 엉치를 내밀거나 흔들지 말아야 한다. 자, 보려무나. 똑똑히 보았겠지. 그럼 차례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걸어보기로 한다. 자, 이쪽으로. 자, 뒤우시. 자, 날 따라와봐요. 자, 똑바로, 똑바로. 저쪽 옳지, 옳지. 어깨를 좀 더 굽히고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좀 더 아래로. 요망하구나. 항찬 이까진 것이 뭐가 되려고 엉치를 함부로 흔드느냐. 발뿌리로 걷지 못하느냐. 두 손을 잡고. 자, 이쪽으로. 옳지. 매질이 심하다니까.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매질을 하지 아니하면 장차 걷잡을 길이 없습니다. 마마. 어깨를 좀 더 굽혀. 자, 정신 차리고 해요. 똑바로. 어서 줄을 서요. 어서. 자, 옳지, 옳지. 얘들아, 학습을 게을리하는 선비와 같이 있는 것은 소나 말과 함께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했느니라. 그런데 걸음걸이가 방자스러운 상국 나이는 소나 말의 우리에서도 거처할 수 없다고 했으니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모름지기 바른 걸음을 걷자면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은 걸음걸이도 조급해지는 거야. 알아들었느냐? 다시 보리라. 자, 맞춰요. 아까 모양으로 그대로. 자, 옳지. 잘하네.
마치 꽃봉오리를 보는 듯 아름답구나. 마마님 전에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곤돌개로 입수시키라는 본부가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 안 맞잖아요. 걸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일을 어쩐다지? 상감 마마의 말씀은 벼락치는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자세가 틀어졌잖아요. 저 아이? 예. 엉덩이. 생각시 대령이요. 드디어 보내라. 예. 때때마마님께 문안이요. 그래, 몇 살인고? 5살입니다. 5살. 아니, 금방상. 몇 살에 입궁했던가? 5살에 입궁했사옵니다. 그렇던가. 종전, 과인이 큰방상국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을 아시오? 공무지로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왕비나 빈공들은 아기 나인을 불러 놀이개감으로 그 재롱을 즐겼으며 내전에 불려간 지밀 아기 나인은 왕비를 때때마마라 칭했다. 가령 헌종의 비 명헌왕후 홍씨와 덕수궁 큰방상궁 하씨와의 사이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무엇이니? 옛날 얘기를 잘합니다. 옛날 이야기. 호호호, 그래, 내 어디 한번 들어보리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지오미와 지아비가 살았어요. 옳거니. 그런데 지아비가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 변방에 나간 지 1년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오미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 편지를 들고 한 길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때마침 선비가 오기에 그 편지를 내보였더니 선비는 편지를 받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 불길한 편지였구나. 그러자 지아비가 죽은 줄 안 지오미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을 타고 지나가던 선비가 잠시 말에서 내려 같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헌데 그 선비는 어찌해서? 얼마가 지나서 세 사람들은 울음을 그치고 저마다 우는 사연을 말했죠. 첫 번째 선비는 그를 몰라서 울었고, 지어미는 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울었고, 두 번째 선비는 여길 지나가자며 울고 지나가는 줄 알고 울었다 했습니다. 그래. 중전, 내 오늘이야 비로소 귀한 보물을 얻었구려. 자, 이것은 네 이야기 값이니라. 그래, 어디 또 한마디 해보거라. 옛날에 아니, 우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 우는 사연이 무엇이냐?
저를 보니 엄마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특건지고 큰방상궁? 예, 이야야말로 수시로 내전에 들게 하라. 요명 바짝겠습니다. 자, 상급이니라.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너와 더불어 한나절을 보내리다. 어디 갔다 왔니? 예전에 지금까지 있었어? 응. 임금님 봤니? 임금님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무섭게 생겼지. 아니야.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 임금님이 평가자를 주셨어. 정말? 그래. 먹지 마. 마님들이 허락도 없이 먹으면 죽잖아. 괜찮아, 먹어. 싫어. 어디 있어? 도망가도 잡히면 어떻게 될 거지? 밤사이에 도망간데 누가 알아? 대구로는 임금님이 계시니까 재밌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이 아니잖아. 나 빨리 빠져나가자. 모두 듣거라. 자고로 복은 마음이 깨끗한 데서 생기고 덕은 행동이 겸양한 데서 생기고 화는 부질없는 마음과 교만스러운 행실에서 비롯되며 죄는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거. 이제 너희들을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다스리고자 하느니라. 간밤에 요를 더럽힌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이 아이들입니다. 마땅히 장작을 치워라. 예. 그럼 간밤에 개구멍으로 넘나든 아이가 누구라고? 이 아이들입니다. 마땅히 맷돌을 치우도록 해라. 예. 간밤에 허락 없이 생과를 먹은 아이가 누구라고? 이 아이옵니다. 밥을 한 끼 굶겨라. 예.
지금 당장 반장했습니다. 마마님. 마마님. 마마님 전에 아래요. 내전분부 입사옵기에 급히 아랫나이다. 내전분부. 노리개 아이를 지금 들여보내라 하십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이 아이를 내내 편전에서 기식토록 하라 했거늘. 상감,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니요. 아기 나인을 귀여워하시는 것은 군왕의 어제신 도리라 했지만 나인을 편전에 기식토록 하는 것은 법도에 없는 일입니다. 과인이 하면 그것이 곧 법도인 것입니다. 중전께서는 저 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신 모양인데 저 아이는 겨우 5살입니다. 상감, 과인이 거느리고 놀만한 원자아이를 낳아준다면은 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했더냐? 윤소리라 했습니다. 그래. 소리야. 이 과인의 심사가 이렇게 괴로울 때는 옛날 얘기로 다스리는 것이 속한 방법이니라. 그래, 어서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려주려무나. 아래요. 무슨 일인가? 셋네. 5살에 입궁한 지 60년. 이제 서둘러 퇴벌코자 하오니 연하를 내리시옵소서. 퇴골하겠다고? 자, 어서 얘기를 해보려무나. 마마님께서 퇴골하신답니다. 상국라인이야 권례에선 죽을 수가 없지. 허나 때가 되면 의답 퇴고를 해야지. 자, 어서 얘기를 해보려니까. 하오나 상국라인들 이 일은 내전에선 상관치 않은 것이야. 공연히 상관했다가는 상국라인을 은혜한다 해서 내전이 시끄럽게 돼서 그러는 것이야. 하오나 상감마마께 없으니 우리 마마님 젖을 먹고 자랐다면서요? 오, 그래.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야. 허니, 어서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해보도록 하라. 뭘 하느냐? 예,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바보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어? 바보 임금? 하루는 어진 신하가 와서 아뢰길 백성은 쌀이 없어 밥을 못하고 있다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 대신 떡을 해먹으면 되잖아. 오. 그래. 그 바보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한 번 해보려무나. 옛날에 바보 임금이 살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와 송편은 수라상에 올랐는데 그랬는데. 송편 껍데기는 벗기고 알맹이만 자시지 않겠습니까? 저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 바보야, 콩깍지는 벗기고 먹어야 하는 거야. 오! 그래. 준비됐느냐? 이거 이거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다 이르노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초롱 속의 새는 한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초롱 밖의 새는 한사코 다투어 들어오려 하는 것이야. 어떤 이에게는 가파른 산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내리막길 비탈길인가. 이거 뭐지? 상국 나이는 대궐 안에서 죽어선 아니 된다. 결코 아파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다. 퇴골하는 상국 나인에게 나라에서는 알맞는 복록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대개의 경우엔 골 밖으로 은퇴하는 상국 나이는 처소를 밝히지 않기에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옛날에 임금님이 커다란 곡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곡간 안에는 쌀섬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옳거니. 그런데 한우는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가서 쌀을 한 움큼 집어내오고, 또 다른 생쥐가 한 움큼 집어내오고, 또 생쥐가 또 한 움큼 집어내오고, 또 다른 생쥐가 한 움큼 집어내오고. 물론 상국 나인 중에는 원자를 낳아 바친 분도 계셨다. 그래서 종사품의 수건 자리에서 정일품의 빈자리로 껑충 뛰어오른 이도 있었다. 그러나 고종 1년 당시 국군의 대세가 기울였는데도 500여 명의 상국 나인이 있었으니 어떻게 감히 비와 빈이 되기를 소원하며 왕의 후궁들로 칭하는 내명부의 식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
웬 늙은이야? 글쎄요. 왜? 죽었는데요. 글쎄, 죽긴 죽었는데 정녕 군바지 같아. 군바지요? 가르마 좀 봐. 은접지 금접지까지 꽂았던가 봐. 한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근방엔 풀도 안 나겠구만요. 가자고. 예.